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마무리된 두산 로보틱스의 2일차 최종 경쟁률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공개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일차 경쟁률입니다. 1일차 마감 시에는 증권사별 차이가 매우 컸지만 2일차 청약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률은 매우 비슷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1.88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한 주를 받고 88%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87주로 추첨으로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증권사는 하나증권입니다. 1.75주입니다. 비례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비례 경쟁률을 기록한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925.46대 1을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낮은 증권사는 신영증권이었습니다. 952.39대 1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증권사는 991.20대 1을 기록한 KB증권입니다.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래에셋증권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증권사별 배정 현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풀청약하신 분들은 25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한 주, 1800주는 2주입니다. 각 청약 주식별 배정 예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등급 풀청약의 경우 75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우대 등급 200%의 경우 150주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700주가 한 주, 1800주가 2주입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 풀청약의 경우 1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받는 최소 주식수는 600주, 2주는 청약 단위상 오히려 더 높은 2000주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단위가 넓기에 가성비 청약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증권입니다. KB증권의 일반 등급 풀청의 경우 18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는 600주이고 2주는 1600주입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일반 등급 풀청약의 경우 11주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주 가성비 청약은 600주, 2주 가성비 청약은 1500주입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는 600주, 2주는 1600주, 3주는 2600주, 4주는 3600주, 5주는 4400주의 가성비 청약이었습니다. 청약 단위와 균등 배정을 고려하면 신영증권이 제일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8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는 700주, 2주는 1800주입니다. 전 증권사를 통합하여 주식별 가장 적은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성비 청약을 잘했나 참고하실 분들은 해당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이면 청약 대금들이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 대금이 매우 많기에 입금되는데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상장 라이브 때도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7개 증권사로 진행이 되었기에 배정은 9월 25일 월요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5일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블로그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우리사주조합 실권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실권 규모는 청약이 끝나고 환불되는 날 공시를 통해 공개되겠지만 서울경제 단독 기사를 통해 실권 규모 및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시가 아니라 기사이므로 앞으로 전해드리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 되는 날 상장일 유통 물량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20% 주식을 배정하였지만 우리사주조합 대규모 실권으로 인해 5%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실권되는 만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기에
실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의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실권이 날 경우 상장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장의 유통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률은 48.66%이고 실권율은 51.34%입니다. 약 절반 정도만 청약이 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지금까지 직원분들의 청약률이 높으면 상장의 결과가 좋았고 청약률이 낮으면 상장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율이 50%가 조금 높기에 매우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직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4억 원을 넘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상장하는 회사에 지원이 되는 우리사주조합 대출이 약 1억 원밖에 되지 않았기에 해당 금액을 모두 청약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율은 높지만 1인당 2억 원이 넘는 청약이기에 우리사주조합은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조 6,85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51.6%나 되었기에 상장의 유통 물량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실제 의무보유 확약 추가 배정 비율은 104%였습니다. 비율은 조금 아쉽지만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53.66%나 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배정된 걸 감안하면 매우 선방한 것입니다. 기간별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24.58%의 배정이 있었고 3개월은 23.62%입니다. 1개월은 5%, 가장 짧은 15일은 0.45%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은 비율도 높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 배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장기 배정이 매우 많기에 상장일 이후에도 풀리는 유통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은 이전 24.77%에서 5% 이상 낮아진 19.25%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3,244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4분의 1인 24.8%, 기관 투자자가 36.26%, 일반 청약자가 가장 많은 38.95%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비율은 기관 투자자보다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24.8%인 점이 조금 부담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804억 원으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1264억 원으로 기존 주주 물량보다 약 50% 이상 더 많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최종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성일 하이텍, GI 이노베이션보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고 파두 WCP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상장한 파두에 비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제법 크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최종 청약자 수는 149만 6,346명입니다. 청약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33조 1,082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린 대형 IPO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한 적은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었던 우리사주조합 실권도 이 정도면 선방했고 의무보유 확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상장일 좋은 결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장일 라이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